다음은 13번입니다. 노동 생산성에 관련된 자료입니다. 지금 전력에 관련된 문제를 계속 하고 있는데요. 판매 전력량이 2013년부터 시작해서 2018년까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데, 거기에 사용된 전력을 생산하는 데 사용된 인원들을 여기다 적어 놨습니다. 그래서 이 전력량을 인원으로 나눈 거예요. 여러분, 식은 이렇게 써 있죠. 전력량은 인원 곱하기 노동 생산성이다, 이렇게 쓰여 있는데, 실은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 전력량을 전체 인원으로 나누면 그것이 바로 노동 생산성이죠. 한 사람이 얼마나 많이 이제 전력을 만들어냈느냐 하는 것인데, 생산성이 어떻습니까? 지금 감소했다가 증가했다가 감소했다가 증가했다가, 크게 많이 차이가 나지는 않는 형태입니다. 실제로는 우리가 생각할 때 그 원전을 포기하고 친환경 에너지를 바꾸면 이 노동 생산성이 좀 줄어들 거라고 지금 우려를 하고 있거든요. 어쨌든 인원은 지금 많이 조금씩 증가하고 있어요. 인원은 계속 증가를 하고 있으면서 판매 전력량도 늘어나고 있는데, 생산성은 그렇게 크게 떨어지지 않고 있다라는 것을, 오히려 2014년에 비교해서 조금 높아졌다라는 것을 우리가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자산 추이를 보시면, 전력공사의 자산이겠죠. 비유동자산과 유동자산,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합계를 보시면 합계가 계속 꾸준히 늘고 있죠. 자산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그 중에서 유동자산도 증가를 하고 있고 비유동자산도 계속 증가를 하고 있는 그런 추세입니다. 자, 이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자, 보기를 보시면 2014년 18년간 노동 생산성의 전년 대비 증가율이 가장 높은 해가 2015년이다. 노동 생산성의 증가율을 계산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노동 생산성. 자, 언제 가장 증가가 많았었는지, 지금 증가하는 경우가 요때하고 요때 세 번밖에 없죠. 여기 늘어날 때가 285가 늘어났고요. 요때는요 170 정도 늘어났고, 요때는요 끝에 한 30 정도 늘어났으니까 요때가 가장 노동 생산성의 증가율이 높은 때가 되겠네요. 그래서 2015년이 가장 노동 생산성의 증가율이 높은 해로 되어 있는 건 맞습니다. 두 번째, 총 자산 중 비유동 자산의 비율은 2014년 이후로 항상 90% 이하이다. 지금 총 자산을 유동자산하고 비유동자산으로 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90% 나오면 제가 뭘 어떻게 하라 그랬죠? 10%를 한번 생각하라 그랬죠. 비유동자산의 비율이 항상 90% 이하다 그러면 유동자산이 항상 10% 이상이다, 이런 뜻이었죠. 그래서 유동자산을 보시고 이것에 10%가 넘는지를 보는 겁니다. 그런데 함정에 걸릴 뻔했군요. 2014년이라 했으니까 이건 보지 마시고 이때부터 보시는데, 이것의 10% 이상인지만 확인하면 됩니다. 10% 이상이죠. 이렇게 보는 게 훨씬 더 편하시죠. 이것의 10%는 175인데 넘죠. 177 넘죠. 이건 181 넘죠. 185 넘죠. 그래서 그래서 10% 이상이니까 이거 90% 이하가 되겠죠. 이것도 맞습니다. 자, 2017년
유동자산의 3년 전 대비 증가율은 약 13.8%이다. 아, 이건 진짜 2017년 유동자산의 3년 전 대비 증가율, 2017년 유동자산 이거군요. 예, 그리고 그것의 3년 전 이 값이죠.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됐는데, 그러면 168.199에서 늘어난 만큼이 얼마입니까? 예, 191417이니까 얼마쯤 늘어난 거예요? 23 정도 늘어난 것이죠. 23 정도. 그래서 168분의 23 이거를 계산하는 것인데, 지금 13.8%다. 그러니까 이것을 지금 검사하는 입장에서는 그냥 곱하기 여기다가 곱하기 14% 이렇게 계산을 해보는 거야. 48, 32, 4, 6, 24, 4, 1은 4, 그리고 168 그러면 23.5 이렇게 나오죠. 예, 비슷하네요. 그래서 16.8% 맞겠구나. 뭐 13.8% 맞겠구나. 이게 뭐 답이 뭐 13.5% 뭐 이런 거 갖고 내지는 않겠죠. 그렇기 때문에 거꾸로 러프하게 계산했는데 이것은 맞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자, 4번 유동자산이 가장 많은 해의 판매 전력량의 전년 대비 증가율은 2% 이상이다. 유동자산이 가장 많은 해, 유동자산이 가장 많은 해가 언제입니까? 예, 가장 많은 해가 2015년이군요. 2015년 유동자산이 가장 많은 해였습니다. 그 해에 판매 전력량의 전년 대비 증가율은 2% 이상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판매 전력량, 판매 전력량이 이거죠. 전년 대비 증가율이 몇 %, 얼마나 증가했냐 이렇게 보는 건데, 지금 이것의 2%니까 477의 2%면 27에 14, 27에 14, 248, 여기에 2%면 9.5 정도 늘어나는 거죠. 9.5. 그러면 486이 돼야 된다는 소리죠. 486이 돼야 되는데 2%만 들어도 486이 돼야 되는데 483이니까 2%가 안 되는 거죠. 2% 이상이다 그랬는데 2%가 지금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틀린 거고요. 예. 그리고 2018년 판매 전력량과 경상 인원의 전년 대비 증가량이 동일하게 유지될 때 2019년 노동생산성은 약 2456이다. 예, 이게 까다롭군요. 이것이 일정하게 유지될 때 노동생산성은 약 이렇게 된다. 예. 자, 봅시다. 이것도 일정하게 이거 늘은 만큼 이렇게 늘어나고, 이것도 늘은 만큼 늘어나고, 그렇다면 이것도 어떻게 늘어나겠냐 하는데, 그러니까 이게 동일한 형태로 늘어나게 되면 이것도 동일하게 늘어나는 거예요. 이만큼 늘어나는 것이 동일하게 늘어나는 것이죠. 그러면 지금 얼마큼 늘어났어요? 20주니까 3, 1, 그 다음에 8, 3이 늘어났죠. 이만큼 늘어났는데 이거는 얼마 정도 되죠? 183이면 1%가 지금 안 되죠. 1%가 안 돼요. 28에 16, 816, 27에 14. 예, 한 0.7% 정도 되겠네요. 0.7%. 그럼 여기 0.7%를 이렇게 곱하면 얘는 얼마쯤 늘어난다는 거예요? 247, 247에 28. 뭐 비슷하니까요. 얘도
늘어나는 게 거의 한 19 정도 늘어나겠네. 19 정도 늘어나니까, 예, 19 정도 늘어나니까 이건 2, 4, 5, 7 뭐 이렇게 2, 4, 5, 7 뭐 이렇게 되겠네요. 다 볼까요? 예, 2, 4, 5, 예, 비슷하네요. 예, 이렇게 나온다. 이거는 뭐 러프하게 계산해서 맞을 것이다 이렇게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거 계산할 때 끝에 자리 이렇게 빼고요. 어떨 때는 한 자리 더 뭐 늘릴 수도 있고 이렇게 더 가볼 수도 있고요. 그래서 거꾸로 퍼센테이지를 구하고 이렇게 하지 말고 여기서 뭐 2%가 얼마인지 여기서 바로 계산해서 여기다 더해주는 형식으로 거꾸로 검산하는 형식으로 문제를 푸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원래 공식대로 몇 퍼센트가 계산하는 것보다 왜 지금 몇 퍼센트를 구하시오 하는 문제가 아니라 몇 퍼센트가 맞다 틀리다 이걸 계산하는 거니까 진짜 몇 퍼센트를 여기서 그냥 계산해서 여기다 더해줘 버리면서 이게 맞는지를 계산하면서 맞는지 틀리는지를 우리가 판단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검산 형태로 이 문제를 풀어나가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 키포인트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14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보통 운영하는 이제 프랜차이즈 업종이 있는데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거 이제 편의점, 그리고 빵집, 피자집, 뭐 햄버거집, 또 치킨 이게 제일 많죠. 실은 이제 뭐 치킨이 가장 우리가 많이 하게 되는 그런 프랜차이즈 업종인데 이 업종별 가맹점 수 이렇게 보시기 바랍니다. 치킨집이 몇 개죠? 우리나라에 한 25,000개의 치킨점이 있어요. 치킨 프랜차이즈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동네 가보시면 프랜차이즈가 아니고 개별적으로 자영업자 하는 치킨집도 많아서 거의 우리 집은 우리나라는 5만 개 이상의 어떤 치킨집이 있을 거예요. 개인 합치면 더 많을까요? 또 5만 개라고 치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인구가 얼마죠? 5천만 명이죠. 5천만 명. 그러면 1000명당 치킨집 한 개가 있는 거예요. 1000명당. 그러니 치킨집 하나가 살아남으려면 뭐 인건비 빼고 뭐 한 달에 최소한 2천만 원은 벌어줘야 되겠죠. 2천만 원은 벌어줘야 되는데 그거 이제 굉장히 작은 치킨집인 경우고 어쨌든 에버리지 2천만 원 벌어줘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1인당 한 달에 2만 원 정도는 치킨을 먹어줘야 돼요. 예. 그러니까 한 마리네요. 그래서 1인 1닭이 아니라 1월 1닭은 해야지만 이 많은 치킨집들이 살아남을 수 있다라는. 예. 그런데도 이 많은 치킨집들이 다 영업을 하고 있는 거 보면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굉장히 치킨을 좋아한다는 걸 알 수가 있고, 뭐 그것에 앞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치킨을 되게 맛있게 잘 만드는 거죠. 외국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우리나라가 정말 이 음식에 목숨을 건 민족이다 이렇게 표현을 할 정도로 과거의 역사책을 보면요, 그 우리나라 민족의 특징으로 첫 번째가 뭐였냐면 되게 창피한데 이거였답니다. 많이 먹는다. 엄청나게 먹었답니다. 외국 사람들이 볼 때 우리나라 사람들이 뭐 점심 저녁 뭐 먹는 거 보면 이만큼 뭐 밥그릇에다가 서너 그릇씩 밥을 먹고 또 세찬 먹고 과일도 입가심으로 한 서너 개, 어떤 거는 뭐 열 몇 개씩 뭐 참외를 먹고 뭐 이런 거 보고서 우리나라를 탐방했던 사람들이 이구동성으로 하는 특징, 한국 사람들의 특징 첫 번째가 많이 먹는다 했답니다.
그래서 이 음식점이 잘 되는 것 같아요. 예. 어쨌든 자, 문제가 어떤 문제가 나왔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가맹점당 종사자 수, 뭐 가맹자과 종사자의 수에 이런 것들에 관련된 문제가 나왔으니까 1번부터 한번 보도록 하죠. 편의점에, 이번 편의점입니다. 가맹점당 총 종사자 수는 2016년보다 2017년이 더 많다. 예. 종사자 수를 볼까요? 가맹점당 종사자 수. 예, 이거하고 이건데, 그러니까 34242분의 127,895하고 39549분의 153,842 이걸 비교하라는 거예요. 예. 이걸 어떻게 비교할까요? 이거 통분할까요? 통분해서 풀기는 너무 좀 심하죠. 예. 편의점이 얼마큼 늘어났는지 한번 볼까요? 편의점이 얼마큼 늘어났는지 볼까요? 그러면 몇 개 정도 늘어났다고 보면 됩니까? 한 5,000개 정도 늘어났죠. 34,240에서 39,549니까 한 5,000개 정도 늘어났어요. 종사자 수는 몇 명 늘어났을까요? 종사자 수는 12만 7천 명에서 15만 3천 명이니까 2만 6천 명이 늘어났어요. 2만 6천 명이. 예, 감 잡으셨습니까? 자, 편의점은 몇 퍼센트 늘어났어요? 편의점은 5천 개 늘어났으니까 약 2%가 안 되게 늘어났죠. 1%면 3,400명인데, 예, 아니 10%요. 10%면 얼마가 늘어야 되는지 3,400이 늘어야 되는데 10%가 채 안 되죠. 얼마쯤 된다고 볼 수 있어요? 한 죄송합니다. 10%가 넘죠. 예, 3,400개가 10%니까 10%에서 또 15 이렇게 되니까 약 15% 증가했어요. 15%. 예. 자, 여기서 몇 퍼센트 증가했습니까? 여기서 만약에 10% 증가했으면 12,700명이 늘어나야 되는데 26,000명이 늘어났으니까 얘네들은 거의 20%가 넘게 늘어났죠. 그러니까 종사자 수가 늘어난 비율이 더 높죠. 그러니까 종사자 수가 더 많이 늘어나는 거예요. 가맹점 종사자 수는 더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A분의 B, C분의 D 하는데 지금 여기 증가하는 비율 이렇게 보시면 편의점은 15%밖에 안 늘어났는데 종사자 수는 20% 늘어났으니까 이 비율은 훨씬 더 늘어났겠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2번 업종별 가맹점과 종사자 수의 증감 추이는 일치하지 않는다. 가맹점과 종사자 수의 증감 추이 한번 보실까요? 늘어났고 줄어들었고 늘어났고 이러는데 뭐 종사자 수는 늘어났는데 이것도 늘어났죠. 그러니까 문구점은 줄어들었는데 종사자 수는 늘어났죠. 그러니까 벌써 여기까지만 해도 일치하지 않는다는 걸 알 수가 있겠네요. 3번 한식 업종의 2017년에 전년 대비 매출 증감률은
종사자 수의 증감률의 3배 이상이다. 예, 계산해야 되는군요. 귀찮지만 2017년 봅시다. 한식 2017년에 한식입니다. 가맹점 수예요. 종사자 수, 매출액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는 것이 매출액 증감입니다. 매출액 증감률은 종사자 수의 증감률. 매출액이 훨씬 더 늘어났다는 얘기죠. 지금 매출액은 지금 얼마 늘어났어요? 매출액은 얼마 늘었냐면 약 0.8 정도 늘었죠. 그러니까 7.2에 0.8이니까 10% 이상 매출액이 늘어났네요. 종사자 수는 10% 이상 늘어났나요? 10% 늘어나려면 121명이 돼야 되는데 그렇지 않죠. 종사자 수는 약 한 2-3% 밖에 안 늘어났어요. 그런데 매출은 거의 10%가 넘게 늘어났죠. 그러니까 3배 이상이다. 2%인데 10% 이상이니까 3배 이상 많네요. 러프하게 계산해서 이것도 우리가 알 수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2017년에 전년 대비 두발 미용 가맹점, 가맹점 두발 미용이 이겁니다. 증감률은 지금 얼마 늘어났죠? 거의 4,000개 정도 늘어났으니까 10% 이상 지금 두발 미용이 증가했어요. 가정용 세탁 가맹점의 증감률보다 작다. 가정용 세탁은 몇 개 늘어났죠? 얼마 늘어났냐면 한 500 정도 늘어났나요? 430 정도 늘어났네요. 430. 이것도 10% 이상이네요. 계산해야 되는군요. 이거 정확하게 계산을 해야 되겠습니다. 얼마 나왔다고요? 3, 4, 5, 9 4, 5, 9에서 빼는 거니까 3, 6 이렇게 늘어났다는 얘기죠. 3, 6 그러니까 12% 늘어났고요. 얘는 3, 7 에서 3, 7 얘는 12%가 조금 안 되네요. 이거를 정확하게 계산하라고 한 거네요. 거의 비슷하게 돼서 그래서 얘가 조금 높네요. 이런 까다로운 문제가. 자, 2017년 치킨 프랜차이즈의 매출액은 2017년 총 매출액의 5% 이상이다. 치킨이요? 2017년 치킨 프랜차이즈 매출액은 총 매출액의 5% 이상이다? 무슨 소리죠? 진짜요? 2017년 치킨 어디 있습니까? 치킨 치킨 여기 있군요. 치킨의 매출액이요. 치킨 매출액이 전체 매출액의 5% 이상이 돼요. 이 5% 곱해볼까요? 5% 곱하면 3, 5, 15, 5, 6, 30, 315 315 이상 315점 정도 되면 5%인데 죄송합니다. 3.15요. 이렇게 정도 되는데 3.6이 됐으니까 5% 이상이네요. 5% 이상. 그래서 이거는 5% 이상이다 이렇게 알 수가 있었습니다. 자, 15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이제 온실가스에 관련된 것은 환경에 관련된 문제라서 이런 데이터는 시험 문제에 많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어디서 나온 거냐면 대기 배출에 관련된
통계청 자료입니다. 보시면 우리가 온실가스는 이런 것들이 온실가스예요. 여러분들이 보실 때 온실가스의 이산화탄소뿐만 아니라 이산화탄소의 비율이 전체 중에서 거의 가장 높죠. 이 차이가 지금 얼마쯤 납니까? 60 정도 나니까 이게 거의 90% 이상 된다고 보시면 되죠. 예. 그리고 그 외에 이제 많은 것이 메탄, 그리고 육불화학, 이런 것들은 잘 들어보지 못한 거죠. 이산화질소 이런 건 잘 못 들어봤던 것들입니다. 어쨌든 지금 이산화탄소나 뭐나 이게 다 지금 증가하고 있어요. 계속 증가하고 있군요. 2011년부터 2013년 자료라서 그 뒤로는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보시면 산업 부분도 계속 증가하고 있고요. 가계 부분에서도 이걸 배출하는데 다행히 가계 부분에서는 감소하고 있군요. 예, 국민들은 이렇게 애를 쓰고 있는데 이 산업 부분에서는 계속 늘어나고 있군요. 예, 우리가 그런 것을 일단 쓱 알고 나서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기 배출량 중 전체 합계 중 아산화질소가 차지하는 비중은 매년 증가한다. 예, 아산화질소가 차지하는 비중은 매년 증가한다. 이렇게 됐습니다. 아산화질소 볼까요? 예, 아산화질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산화질소가 얼마쯤 늘어났습니까? 예, 이게 136 정도 되니까 뭐 1.5 정도 늘어났죠. 10% 이상 늘어났네요. 예, 10% 이상 늘어났으니까 이것보다는 훨씬 더 아산화질소 증가량이 많은 거네 이때. 그래서 증가율 본 게 아니라 죄송합니다. 퍼센테이지군요. 퍼센테이지. 지금 전체 중에서 아산화질소가 차지하는 비율, 그러니까 680분의 12, 그 다음에 684분의 13, 그리고 694분의 13.8 이렇게 되어 있네요. 예. 이게 계속 이거 구하고 이거 구하고 이거 구해서 이 비중이 점점점 늘어난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달라는 거네요. 그렇다고요? 아산화질소가 차지하는 비중은 매년 증가한다? 지금 맞는 거, 옳지 않은 거 찾는 거죠? 이거 좀 이상하네요. 제가 뭘 놓치고 있는 거죠? 이 비중이 더 높은 것 같은데. 안 그런가요? 증가율을 보는 게 아니니까 680분의 12, 684분의 13 비중이 더 높죠. 694분에서 13.8 그렇죠. 거의 일씩 커지고 있죠. 일씩 커지고 있고 이거 밑에는 조금씩 늘어나고 있으니까 이게 훨씬 비중이 점점점 증가하고 있네요. 그래서 이건 맞습니다. 그 다음 2번 2011년 산업 부분의 대기 배출량에서 이산화탄소가 차지하는 비중은 가계 부분의 대기 배출량에서 이산화탄소가 차지하는 비중보다 작다.
59분의 781하고 59분의 238 가계 부분에서는 뭐 거의 이산화탄소만 배출하고 있네요. 뭐 이산화질소나 이런 것들은 거의 비율이 적습니다. 예, 뭐 요것만 생각해 보시면 뭐 15니까 이것의 1%면 얼마야? 1%면 네, 5 이렇게 되는데 3%도 안 되죠. 거의 97%죠. 97%가 이산화탄소인데 산업 부분에서는 그렇지 않잖아요. 딴 것들도 되게 많이 나오니까 69, 58, 90%도 안 되는군요. 그래서 산업 부분에서 이산화탄소 차지하는 비용은 가계에서 차지하는 비중보다 작다. 이건 너무 당연한 게 맞습니다. 자, 가계 부분의 아산화질소는 여기 있군요. 108이요. 매년 메탄 배출량의 25%보다 크다. 메탄 배출량의 25%보다 크다라는 건 무슨 뜻일까요? 내가 25%보다 크다. 이쪽이 100인데 100의 25%보다 크다. 그러면 내가 이쪽에다가 4배를 하면 내가 더 커진다는 얘기죠. 4배를 하면 4배 했는데 430은 넘지 않죠.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다 4배 하면 400이 넘으니까 이것보다 크죠. 그래서 이건 틀린 말이고요. 네 번째, 산업 부분의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전년 대비 증가율이 매년 증가하였다. 봅시다. 산업 부분의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여기 얼마큼 늘어났습니까? 564에서 571이니까 약 7 정도 늘어나면 되겠죠. 7 정도 늘어났어요. 그 다음에 58이니까 플러스 10 정도 늘어났어요. 거의 분모가 차이가 없으니까 이 정도면 증가하고 있는 거죠. 매년 증가했습니다. 전년 대비 증가율이. 왜냐하면 일단 양으로 봤을 때 7, 10 이렇게 늘어났고 분모는 거의 별 차이가 없으니까 이 정도면 증가율이 높아질 거라는 것을 우리가 추측할 수 있죠. 그 다음에 2014년 대기 배출량 전체 합계 중에서 과불화탄소, 전 처음 들어보네. 과불화탄소의 전년 대비 증가율이 2014년과 동일하다면 2014년도 과불화탄소의 배출량은 약 2.373.4다. 이렇게 쓰여 있네요. 또 이건 세안 단위가 다른가 보죠. EQ이다. EQ. 자, 어쨌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요. 제가 잠깐 전화 올 때인데 좀 중요한 거라서 좀 받아야 되겠습니다. 할게요. 자, 과불화탄소의 전년 대비 증가율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불화탄소가 이렇게 증가를 했어요. 얼마큼 증가했죠? 여기 2319면 얼마가 늘어났냐면 한 5 정도 늘어났네요. 5 정도. 그러니까 약 몇 퍼센트요? 이거 여러분들 계산할 때 2267에 1%면 얼마예요? 1%면 얼마요? 1%면 226에 1%면 2인데 2267에 1%니까 22 정도요. 이 정도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늘어나는 거 얼마큼 늘어났어요?
50 정도 늘어났죠. 50 정도 늘어난 거니까 한 2% 정도 늘어난 거예요. 2% 22에 2%. 예, 그러니까 여기도 또 2%가 늘어나면 얼마가 늘어난다고 보시면 돼요. 예, 50 늘어났으니까 여기서 또 한 52 정도? 이 정도 늘어난다고 생각하시면 2, 3, 7, 1 뭐 이 정도 이렇게 되겠네요. 그래서 2, 3, 7 정확히 계산하면 이렇게 되는 건데, 어쨌든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즉 똑같은 양이 늘어난다고 생각하시면 그냥 이거 퍼센테이지 안 구해도 되네요. 생각해 보니까 여기 늘어난 양이 50이 늘어났잖아요. 그러면 그 상태로 조금 똑같이 늘어난다고 하면 아래가 얼마큼 증가했어요? 아래가 한 2% 증가했으니까 뭐 한 50일 정도 이제 늘어난다고 보시면 되는 거야. 위에 것도 아래가 2% 증가했으니까 위에도 2% 증가한다 하면은 이렇게 해서 뭐 계산을 비슷하게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처럼 증가율이 동일하다면 이렇게 되면은 그냥 차이 계산한 다음에 10이 늘었으면 똑같이 10이 는다고 보시고, 이때가 아래 거에 한 1% 늘었으면 이것도 1% 늘어나니 10% 늘었으면 여기 10% 늘어야 되니까 10이 아니라 11 정도 늘었다, 이런 식으로 쓰면 되거든요. 그리고 이게 정확하게 계산 안 해도 거의 비슷하게 나오는 것이 답일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문제를 푸시면 됩니다. 자, 이번에는 산업 부분 업종별 에너지 사용입니다. 2000년부터 2017년까지 뭐 10년, 5년, 1년 이렇게 간격이 좀 제멋대로인데,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식품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좀 늘어나고 있고 섬유는 줄어들고 있네요. 보시면 비중도 계산되어 있고 좋습니다. 전체 100% 중에서 가장 많이 쓰는 데가 어디냐면 금속, 에너지를 가장 많이 쓰는 데가 금속, 그 다음에 화공, 이런 데서 많이 쓰고 있고, 그리고 조금씩이나마 증가하고 있어요, 이 금속과 화공은. 그런데 섬유나 제지 같은 것들은 계속, 그리고 화학 요업 같은 거 감소하고 있고, 나머지 부분이 지금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고 있고, 전체적으로 봐서도 계속 5% 이상 에너지 사용이 증가하고 있다는 것을, 매년 5% 이상 증가하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000년 이후로 섬유 부분의 에너지 사용량은 매년 감소하였다. 어떠십니까? 이런 걸 보시면 옳은 것 같기도 하죠. 왜냐하면 섬유가 어때요? 지금 줄고 줄었죠. 계속 줄었기 때문에 매년 감소한 것처럼 보이기는 하는데, 보시면 이게 지금 10년이에요. 10년 5년입니다. 이 표에서는 매년 표에서는 감소했지만 이 매년이라고 말을 할 수가 없죠. 10년 동안 줄긴 줄었지만 중간에 어떤 해에는 늘어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좀 무리예요. 두 번째, 제지 목재 부분의 에너지 사용량의 증감 추이와 동일한 양상을 보이는 부분은 한계이다. 동일한 양상이요. 이게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그리고 여기는 어떻습니까? 여기 줄었다가 늘었다가 줄었다가 동일한 양상을 보이는 것은 없네요. 줄다 전체적으로 줄었다고 보면 두 개고요. 완전히 똑같으려면 하나도 없죠. 감소하는데 꾸준히 감소하는 거, 증가했다 감소하는 거,
여기는 한 번 살짝 증가했던 거 이렇게밖에 안 되니까 이건 한계라고 볼 수가 없어. 만약에 두 개 다 이렇게 없죠. 두 개도 아니라고 보네요. 예. 어쨌든 추이가 좀 다르죠. 감소하는 것들끼리도. 산업 기타 부분의 전년 대비 증가율은 예, 산업 부분의 산업 기타 부분의 전년 대비 증가율은 2016년 이후로 예, 그렇죠. 2010년 이후로는 계속 증가했죠. 예, 이건 1년 단위로 되어 있으니까 매년 증가했다고 우리가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 이건 맞는 거고요. 그 다음 2017년 금속 부분의 에너지 사용량 비중은 2년 전보다 증가하였다. 2017년 금속 볼까요? 금속 예. 금속 여기입니다. 2017년 금속은 2년 전보다 에너지 사용량의 비중은 2년 전보다 증가하였다. 예. 이거 얼마큼 늘어났습니까? 한 0.8 정도 늘어났죠. 0.8. 그러면 이것의 1%면 얼마죠? 1%면 30세 1%면 0.37인데 이게 1%죠. 근데 0.8 늘어났으니까 한 2% 증가했어요. 그러니까 금속의 사용량은 한 2% 증가했는데 얘네들은 얼마큼 증가했습니까? 얘네들은 89에서 97이면 거의 10% 증가했죠. 그러니까 얘네들이 2% 증가할 때 얘네들이 10% 증가했다 그러면 비중이 줄어들었다는 뜻이죠. 예, 비중이 줄었습니다. 자, 다섯 번째 2015년 화공 부분과 산업 기타 부분의 에너지 사용량의 비중은 전체 50% 넘는다. 2015년 볼까요? 2015년도에 화공과 이거 두 개를 합치면 전체 50%가 넘는데요. 이것의 50%면 얼마가 돼야 되죠? 뭐 45가 넘으면 되는데 이 두 개 합치니까 얼마입니까? 40 많아야 43이군요. 여기 43. 그러니까 50%가 넘으려면 45가 돼야 되는데 45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50%가 넘지 않습니다. 이것도 틀린 거죠. 그래서 답은 맞는 거는 3번 하나밖에 없습니다. 예, 이런 문제가 나오니까 좀 이제 반갑네요. 다음은 A와 B가 나눈 대화문이다. 자, 이런 대화를 나누고 있습니다. 다음을 읽고 보기의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르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나 이번에 직장 그만두기로 했어. 예, 갑자기 이제 이직에 관련된 문제인데 여러분들 지금 우리나라 대학생들의 가장 큰 꿈이 대기업이거든요. 또는 공기업 이런 데를 가는 건데 그래서 굉장히 공부도 열심히 하고 뭐 1년 2년 준비하고 그렇습니다. 근데 놀라운 거는 이 대기업이나 공기업도 첫해 이직률이 20%가 된대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렇게 애를 쓰고 들어간 기업이 자기가 생각했던 자기 인생을 다 바쳐서 그렇게 가고 싶었던 그런 직장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좀 안타까운 얘기긴 합니다. 어쨌든 이걸 좀 견디면 직장에도 좋은 면도 발견할 수도 있고 어쨌든 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직을 해서요. 근데 기업 입장에서 보면은 사람들을 뽑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비용을 치르면서 사람들을 채용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직을 줄일까? 이런 것에 대해서도 되게 신경을 많이 씁니다. 이직률을 줄이기 위해서 굉장히 많이 하고 우리가 경영학 중에서 인사관리 있잖아요. 인사관리에서는 어떻게 하면 사람들의 이직률을 줄이는가, 사람들의 이직률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것이 무엇인가, 뭐 이런 것들 찾고 있어요. 여러분들 어떤 직장을 가면 사람들이 이직을 가장 많이 할 것 같아요? 물론 돈을 적게 주는 직장도 이직을 많이 하겠고 또 정규직이 아닌 비정규직인 경우에
그러니까 안정적이지 못한 경우에도 그럴 때도 사람들이 이직을 많이 합니다. 어쨌든 그래서 대부분 정규직에 급여를 좀 많이 주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많이 또 이직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사람들이 업무가 자기가 배운 것, 대학교 때 배웠던 것, 또 자기가 잘할 수 있는 거와 좀 많이 다르면 이직을 좀 많이 한다고 그래요. 자, 어쨌든 이 사람의 이직 이유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B, 아니 왜 잘 다니고 있던 직장이었잖아. A, 그냥 요즘 애들도 부쩍 커가는데 사업해서 돈을 좀 더 벌어보려고. 이 직장에 돈 문제군요. 돈이 적은가 봐요. 내 친구가 그러는데 요즘 우즈벡에서 석유가 발굴돼서 그 채굴권을 따내면 큰 돈을 벌 수 있다고 하더라고. 1년만 열심히 일하면 2억은 좋게 벌 수 있다고 하더군. 불안하네요 좀. 그게 확실한 거야? 잘 다니던 직장 그만두는 건 너무 위험한 것 같은데, 채굴권을 따내지 못하면 한 푼도 건지지 못할 거 아니야. 이게 지금 약간 게임 이론이네요. 그거야 그렇지. 하지만 지금 다니는 직장은 연봉이 2천만 원밖에 안 되는 걸 너도 잘 알지 않니? 아, 맞군요. 이것 가지고서 얼마 전에 태어난 내 딸아이의 기저귀 사주기도 힘들어. 아무래도 채굴권 쪽으로 마음이 기우는 게 사실이야. 지금 다니는 직장의 연봉이 너무 적다고 생각되면 다른 직장을 알아보는 건 어떨까? 우리 회사라면 내가 주선해 줄 수 있는데, 우리 회사는 성과급으로 연봉을 책정하기 때문에 내가 채용권 사업에 뛰어드는 정신으로, 그런 정신머리로 일하면 충분히 성공할 수 있을 거야. 그리고 고객 관리만 잘한다면 판매왕이 되는 건 그리 어렵지 않아. 나도 작년에 판매왕이었지 않니? 이 친구가 또 권하는 직장은 또 세일즈네요. 이것도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닌데. 그랬더니 A가 오 그래? 연봉이 어느 정도야? 판매왕 되는 건 쉬워? 이렇게 물어봅니다. 자, B가 설명을 해줍니다. 확보 고객이 200명이 넘으면 연봉 7천만 원이야. 확보 고객 200명, 연봉 7천만 원. 그 정도면 판매왕이라고 할 수 있지. 1등이라는 얘기죠, 1등. 1등이라는 얘기는 200명 넘기기 무척 어렵다는 얘기고, 그리고 연봉 7천만 원, 굉장히 어렵다는 얘기죠. 판매왕이 되지 못하더라도 연봉이 나쁘진 않아. 확보 고객이 101명, 100명대면 연봉 4천만 원이고, 확보 고객이 100명 이하면 연봉이 1천만 원이지. 이게 확 들어오네요. 연봉이 1천만 원. 너야 이미 판매왕을 해봐서 쉽게 말하지만 그것도 쉽지는 않겠구나. 이렇게 현실 파악을 잘하는 애가 왜 아까는 채굴권 얘기를 했을까요? 현실 그대로 파악하네.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기회비용이라는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회비용. 한 가지를 선택함으로써 포기해야 하는 것 중 가장 큰 가치를 갖는 것의 가치. B의 직장으로 이직하는 경우 확보 고객이 100명 이하일 확률이 무려 60%입니다. 그 다음에 100명대일 확률이 30%, 200명을 초과할 확률이 10%, A가 채용권 사업에 실패할 확률은 80%. 여러분 확률하면서 기대값 배웠죠? 기대값. 기대값 배웠는데 채용권 사업에 성공할 확률이 얼마예요? 무려 20%예요. 20%면 얼마 받는다고요? 2억 받고요. 실패하면요? 빵이죠. 그러면 채용권 사업에 뛰어들면 내가 벌 수 있는 기대값은 얼마입니까? 2억을 받을 확률이 20%니까 기대값은 4천만 원이에요. 4천만 원. 그런데 내가 1천만 원을 받을 확률이 60%, 1천만 원 받을 확률이 60%, 그 다음에 4천만 원 받을 확률이 30%, 그리고 7천만 원 받을 확률이 10%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B의 직장으로 옮기면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600 더하기 120 더하기 700. 120이 아니라 1200이군요. 1200. 그렇게 되니까 합치면 기대값이 2500이 됩니다. 지금 현재 월급이 2000이니까 B의 직장으로 옮기는 것도 괜찮겠네요. 그래도 2000보다 높잖아요. 현재 가만히 있으면 2000이죠. 자,
다음 중에서 뭘 고르는 겁니까? 옳지 않은 걸 모두 고르는 거예요. 옳지 않은 거. 기회비용은 상대적으로 큰 것을 선택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기회비용은 작아야 좋죠. 포기해야 되는 것인데. 그래서 이건 일단 틀린 말이고요. 현재의 직장을 다니는 것보다 체육관 사업을 하는 것이 낫다. 좀 위험하게 하지만 이게 맞긴 하죠. 어쨌든 체육관 사업에 들어가면 내가 4천만 원의 기대 이익이니까요. 현재 직장을 다니기 위한 기회 비용은 체육관 사업을 하는 것과 비의 직장을 이직하는 것으로 인한 두 가지 비용이다. 이제 큰 거 따진다 했죠. 그러니까 내가 4천만 원 벌 수 있는데 2천만 원 하니까 기회 비용은 2천만 원인 거예요. 그러니까 한 가지니까 이것도 틀린 거예요. 자, 체육관 사업을 하는 경우에 기회 비용보다 B가 다니는 직장 이직하는 게 기회 비용이 더 크다. 아니죠. B로 다니는 거면은 2,500 할 수 있으니까 그때는 기회 비용이 500밖에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기회비용이 마이너스 500이니까 크긴 크죠. 기회비용이. 자, 그래서 맞는 거는 기억 리을, 틀린 거는 기억 디귿이 됩니다. 체육관 사업을 하는 때 기회비용보다 이거 얼마죠? 이게 약간 좀 이상하네요. 체육관 사업을 하는 경우에 기회비용 이게 얼마입니까? 한 가지를 체육관 사업을 하면 제가 4천을 벌 수 있는데 기회비용이 2천이죠. 2천. 그리고 B가 다니는 직장 이직하는 경우에 기회비용은 500. 그러면 이곳의 기회비용이 더 작죠. 왜 이러죠 이게? 제가 기회비용을 잘못 이해하고 있나요? 이거 리얼 틀렸는데 비용이 더 크다. 이거 마이너스 붙여서 써야 되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이게 더 크다 이렇게 이게 더 큰 값이죠. 그래서 이거 맞는 걸로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기회비용이 마이너스로 쓰는 것 같아요. 마이너스 2,000, 마이너스 500 이쪽이 더 크죠. 자, 18번까지만 오늘 풀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는 이제 이동에 관련된 인구에 관련된 문제입니다. 뭐 총 인구수가 증가했다, 증감 추이가 어떻다, 변화량이 어떻다, 증가율이 어떻다 이런 것에 대해서 옳은 것만 모두 고르는 겁니다. 옳은 것을 모두 고르는 것이에요. 이게 가장 까다로운 문제죠. 게다가 심지어는 이렇게 두 개씩도 아니고 하나, 두 개, 세 개, 네 개씩 나와 있으면은 이 문제는 진짜 제일 어려운 난이도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자, 어쨌든 문제를 풀기 전에 우리가 표를 좀 여유 있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도별로 총 전입한 사람들과 총 전출한 사람의 수는 전국적으로 보면은 뭐 당연히 똑같겠죠. 뭐 실은 해외도 있나요 여기요? 해외가 없으면 똑같지 않을 수도 있는데 요즘 해외로 나간 사람이 없나요? 자, 서울을 보시면 들어온 사람들이 17만 명이고요. 나간 사람들이 16만 7천 명입니다. 그러니까 서울 인구는 3천 명이 더 늘어난 것이죠. 언제요? 한 달 사이에 2020년 2월 달에. 부산은 어떻습니까? 부산은 이 사람들이 들어오고 이 사람들이 나간 거니까
전체적으로는 223명이 줄어들었어요. 대구도 줄어들고, 인천도 줄어들고, 광주, 대전, 울산 다 줄어드는데 서울만 늘고 세종시 늘고 경기도만 늘어나네요. 지금 수도권 집중이 되고 있어요. 지금 현재 이것만 보시더라도 수도권으로 집중이 되고 있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고, 우리가 살고 있는 전라북도 지역은 다른 데에 비해서 굉장히 많이 줄고 있네요. 그랬더니 실은 더 심한 데도 있네요. 전라남도, 경상북도, 경상남도. 그러니까 영남과 호남이 다 지금 인구가 줄어들고 있는 거예요. 제주만 조금 늘었네요. 이렇게 지금 표가 주어져 있습니다. 그것들 이제 비율로 본 겁니다. 총 전입, 총 전출. 이거 보시면 서울시 인구가 만약에 1000만 명이라면, 만약에 1%면 얼마죠? 1%면 1%면 10만 명이고요. 그리고 10%면 100만 명이죠. 그런데 왜 22.5%가 되죠? 이동률이. 좀 이상하네요. 22.5%가 아니고 17만 명이 움직였으니까 2%밖에 안 되는데, 약간 좀 계산하는 방식이 곱하기 10을 한 것 같아요. 아니면 월별이니까 곱하기 12를 한 건지. 어쨌든 약간 우리가 생각하는 이동률하고 좀 다른데, 이 퍼센테이지를 그냥 중에 쓰도록 하겠습니다. 기억부터 볼까요? 2020년 2월 서울, 대구, 세종, 충남 4개 지역의 총 인구수는 증가하였다. 서울하고 세종은 증가했는데 아까 뭐 대구도 줄었고 충남도 줄었죠. 대구 줄었고요, 충남도 줄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틀렸습니다. 이 옳은 걸 모두 고르는 건데, 뭐죠 이게? 제가 한글이 딸렸군요. 총 인구수는 증가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각 보는 게 아니라 다 더하라는 소리예요. 4개 지역의 수를 다 더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더해 봅시다. 서울 3,300, 그 다음에 대구, 그러면 마이너스 100, 그 다음에 세종 1,400이니까 플러스 1,400, 충남 하니까 플러스 한 300, 이 정도 남는군요. 지금 이 4개를 다 합치라는 겁니다. 이렇게 합치니까 한 300명쯤 증가했네요. 그래서 4개 지역의 총 인구수는 증가했습니다. 니은 2020년 2월 시도별 총 인구 증감 추이는 전년 동월과 동일하다. 총 인구 증감 추이요. 총 인구 증감 추이는 어디요? 시도별 총 인구 증감 추이는 전년 동월과 동일하다.
총 인구는 이거죠. 예. 이게 지금 맞다라고 되어 있는데, 예. 개별적으로는 지금 똑같진 않지만 총 인구는 어쨌든 0%로 똑같습니다. 예. 그래서 이것도 맞는 걸로 되어 있고요. 첫 번째 거 맞았고 두 번째 거 맞았고, 그 다음에 경기 지역의 인구 변화량은 인천 지역의 약 10.8배이다. 경기 지역의 인구 변화량. 경기 지역의 인구 변화량은 경기 지역은 얼마나 늘어났죠? 예. 13,798명이 늘어났어요. 인천은 1,275명이 줄어들었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곱하기 10.8 하면 이게 나오냐 지금 이게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10배 하면 얼마야? 10배 하면 127, 5 이렇게 돼 있으니까 남는 것이 10명 이 정도 되는데 1은 아니고 127 돼야 되는데 100이니까 1배는 아니고 11배는 아니고 한 10.8 맞겠네요. 예, 그래서 러프하게 계산해봐도 10.8배 맞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도 맞고요. 자, 리얼 2월 경기 지역의 순 이동 인구수의 전년 동월 대비 증가율은 22.2%다. 경기 지역의 순 이동 인구수의 전년 동월 대비 증가율은 22.2%이다. 예. 경기가 전년에는 이만큼 늘어났었는데 동월에 이번엔 이만큼 일어났습니다. 예. 전에는 11,420명이었는데 지금 2,300명 정도가 더 늘어났으니까 예. 이건 얘기할 수 있나요? 전년 동월 대비 증가율은 22.1%이다. 예. 왜 이거 맞을 것 같지? 불안하네. 예. 이거 11 이곳의 22%는 얼마입니까? 예, 2284 2284 이렇게 돼서 25124. 예, 그래서 여기다가 2512를 더하면 1393인데 예, 22%보다 넘네요. 계산이 정확치 않다고 해서 틀렸다고 한 것 같아요. 이거 러프하게 계산이 안 되네. 이게 왜 그렇죠? 이건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문제네요. 예, 방금 22.1%로 계산하니까 좀 많이 나왔었죠. 정확하게 계산하면 그러니까 13,798에서 11420 빼가지고 이것을 11420으로 나눠주면 20.8%가 나온답니다. 그러니까 러프하게 계산한 거랑은 한 1.4% 차이 나는데 그래서 답이 아니래요. 예. 그리고 좀 정확하게 계산을 요구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지금 이게 맞는지 22.1%를 계산해 보니까 좀 넘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정도 갖고서 아니라고 이제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답은 이제
이 세 개만 맞게 돼서 이렇게 됐어요. 예, 계산이 좀 굉장히 요즘 여러분들 하는 말대로 빡세네요. 굉장히 많이 계산을 해야 돼서 이 계산 진짜 사칙 연산 계산하는 거 연습 많이 해야 되겠어요. 비율 구하고 하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순간적으로 좀 하셔야지만 이게 가능할 것 같아요. 뭐 다음 문제도 그렇고 대체적으로 이렇게 앞으로 계속 한 주 정도는 한 시간 정도는 이렇게 표와 그림을 이제 좀 더 문제 푸는 걸 할 겁니다. 예.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